안녕하십니까. 기본유학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자기 소재는 점토, 장서, 규석으로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점토, 장서, 규석이 도자기 소재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학에도 활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원료가 유학에 사용할 때와 소재에 사용할 때는 그 사용 목적이 다르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즉, 동일한 원료가 유학에 사용할 때는 식사를 하는 개념이고 소재에 사용할 때는 커피를 마시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즉, 유학에 사용할 때는 그 원료가 갖고 있는 성분을 활용하는 것이고 소재에 사용할 때는 그 원료의 성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만들다 보면 내가 만든 도자기에 나만의 독특한 유학을 입히고 싶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유학을 직접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학을 사용한 지 3000년이 지났고 지금처럼 각종 과학 문명이 발달하였는데도 원하는 유학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공식은 없습니다. 오직 본인의 실험을 통해 원하는 유학을 직접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창작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학을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유학을 결정하는 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학을 결정하는 인자들을 정확히 알고 파악함으로써 원하는 유학을 보다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학을 결정하는 인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학의 조합, 사용할 소재, 소송 조건입니다. 유학의 조합이란 유학 실험을 할 경우 어떤 원료를 얼마큼씩 집어넣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유학의 레시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 유학에 사용하는 원료는 천연 원료입니다. 천연 원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채취한 것인데 땅이 만들어질 때 뜨거운 열을 받았기 때문에 땅을 이루고 있는 성분은 다 산화물입니다. 간혹 탄산염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도자기를 만들어 소성하면 분해하여 산화물로 되기 때문에 도자기에 사용하는 모든 원료는 다 산화물로 봐도 좋습니다. 산화물이란 산소 원자가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화합물을 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예로 철이 오래되면 대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녹이 쓰는데 이 녹도 산화물의 일종인 것입니다. 산화물의 종류에는 산성산화물, 중성산화물, 영태성산화물이 있습니다. 이 표에서 R은 금속 원소를 나타내는 것인데 산성산화물은 금속 원소 하나에 산소 원소가 두 개 결합한 것으로서 금속 원소에 산소 원소가 가장 많이 결합하여 있는 산화물입니다. 이 산성산화물의 대표적인 것은 SiO2로서 이것은 규석의 주성분입니다. 규석 내에 SiO2가 98%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SiO2는 규석뿐만이 아니라 점토, 고령토, 장석, 토석 등 대부분의 원료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태성 산화물은 금속 산화물 하나에 산소가 가장 적게 결합된 것인데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금속 원소 하나에 산소 원소가 2분의 1개, 또 한 그룹은 금속 원소 하나에 산소 원소가 1개 결합된 것입니다. 즉 R2O 그룹의 대표적인 산화물은 Na2O와 K2O입니다. 이것은 장석의 주 성분인데 우리가 장석을 유학에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그 장석 안에 있는 Na2O나 또는 K2O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R5 그룹의 대표적인 산화물은 CaO로서 이것은 석회석의 주성분입니다. 영태성 산화물과 산성 산화물의 중간의 것을 중성 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즉 금속 원소 1개에 산소 원소가 1.5개 결합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산화물로는 Al2O3인데 이것은 점토나 고령토의 주성분입니다. 이 Al2O3는 장석이나 도석이나 이런 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표와 같은 산화물에 관한 내용은 뒤에 재개식에서 다시 자세하게 강의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도자기에 사용되는 원료는 천연 원료인데 이 천연 원료들은 산화물로 이루어졌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천연광물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즉 같은 광산의 것이라도 한 달 전에 채굴한 광물과 오늘 채굴한 광물과는 성분상의 차이가 있으니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달라는 것입니다. 유약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인자로는 유약에 사용하는 원료의 입도입니다. 즉 원료 알갱이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약 원료의 알갱이가 작을 것 같으면 녹는 온도는 조금 낮아지게 되고 알갱이가 굵을 것 같으면 녹는 온도는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나 원료의 알갱이가 너무 작을 것 같으면 유약이 녹기 전에 말림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유약에 사용하는 원료 알갱이의 크기가 유약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장석을 원료로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즉 장석유약입니다.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도자기는 멀리서 보면 유약이 참 맑고 깨끗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볼 것 같으면 유약 내에 미세한 기포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석을 사용해서 유약을 만들었을 경우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장석을 사용했을 경우 유약 내에 미세한 기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장석은 마그마가 냉각 결정하면서 만들어진 광물입니다. 이때 마그마에서 장석으로서 바꿔질 때 그 장석 내에 작은 양의 가스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 남아있는 장석 내의 가스는 온도가 한 1150도씨가 돼야지만은 방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장석에 녹으면서 서서히 방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약은 대개 1220도씨에서 1250도씨에서 녹는 유약입니다. 그들 유약은 1150도씨가 되면 유약 표면이 녹아서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그 온도에서 장석 내에 있는 가스도 방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석에서 방출하는 가스 양이 많을 것 같으면 그 막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가스 양이 작기 때문에 뚫고 나가질 못하고 유약 내에 미세한 기포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갖다 막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장석의 입도, 알갱이의 크기를 갖다가 달리 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똑같은 유약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장석의 입도를 이거는 미세한 것, 이것은 굵은 것을 사용해 준 것입니다. 장석의 입도를 미세한 것을 사용했을 경우는 유약 내에 미세한 기포들이 많이 존재했었는데 굵은 장석의 입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맑고 깨끗한 유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석을 사용해서 유약을 만들고자 할 때 그 장석으로 인한 미세한 기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사용하는 장석의 입도를 좀 더 굵은 것으로 사용해주면 그것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석 유약에서 그 생기는 미세 기포를 갖다가 없애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소수농도가 높은 유약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대개 1250도씨에서 녹는 유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1300도서 녹는 유약을 개발해서 사용할 것 같으면 그 유약 내에 장석으로 인한 미세한 기포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1300도서 녹는 유약은 1150도씨에서
유약의 표면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가스가 그냥 쉽게 바깥으로 방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가스 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한 사용할 소지가 1300도씨에서 견뎌줘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유약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큰 인자로서는 사용할 소지입니다. 어떤 소지를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유약의 유조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11가지의 서로 다른 소재에다가 똑같은 유약을 입혀서 소성해 봤습니다. 그 결과 똑같은 유약을 입혔음에도 만들어지는 유약의 색깔이나 유조는 전혀 틀리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유약을 갖다 개발하고 싶을 때는 그 유약을 어떤 소재에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가지고 그 소재를 사용해서 모든 실험을 행해줘야지만 됩니다. 소재의 영향을 잘 활용한 것이 우리 선조들이 만든 비색 청자입니다. 비색 청자의 청자 색상은 3분의 1은 유약에서 내는 색상이고 3분의 2는 소재에서 내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그 비색 청자는 맑고 깨끗하며 색감이 선명하고 깊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청자 소재를 다른 소재로 사용했다고 할 것 같으면 비색 청자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청자는 유약과 소재에 의해서만 청자색을 내기 위해서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청자 유약입니다. 유약은 제유약을 사용했으며 산화초를 넣지 않았습니다. 소재는 수비한 청자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색감이 뚜렷이 보이는 맑고 따뜻하고 선명한 청자 유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유약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로 큰 인자는 소성 조건입니다. 원하는 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유약을 사용할 도자기는 어떤 소성 조건으로 소성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즉 이것은 소재의 소결과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성 온도라든지 소성 분위기 등을 미리 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유약을 똑같은 소재에다 시유해 가지고서 산화 분위기로 소성한 거, 이것은 환원 분위기로 소성한 것입니다. 소재나 유약 내에 들어있는 산화철 때문에 산화 분위기로 소성했을 때는 아이보리 색상을 띄었고 환원 분위기로 소성했을 때는 청자 색상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이 소성 분위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유약의 색상이나 유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유약은 어떤 분위기에서 소성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산화 분위기로 소성할 때는 이와 같이 가만에 압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불꽃이 안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화 분위기라는 것은 가만에 가스의 양이 공기 양보다 적기 때문에 완전 연소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점은 산화 분위기로 했을 때는 가만의 온도 분포가 환원 분위기로 했을 때보다 고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는 괜찮습니다. 다음은 환원 분위기로 뗐을 때의 불꽃을 내뿜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원 분위기라는 것은 가만의 가스의 압이 즉 공기의 양보다 더 많기 때문에 가만에 압력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스양이 공기양보다 많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가만에 압이 걸리기 때문에 유약의 녹는 온도는 산화에서 할 때보다도 한 20도 정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온도 분포도 비교적 균일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압력밥솥을 생각하시면 비슷한 원리일 것입니다. 분위기를 뭐로 하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도자기의 색상이나 또는 유조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석유약을 갖다가
대상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가능한 한 산화분해 교사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다음 또한 가마의 승원 속도 또한 냉각 속도 또한 유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시간에 200도의 온도로서 가마를 갖다가 올리는 경우하고 1시간에 300도씨로서 가마의 온도를 올리는 경우 두 조건에 따라서 녹는 유약의 온도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승원 속도가 늦을수록 유약의 녹는 온도는 낮아지고 승원 속도가 빠를수록 유약의 녹는 온도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보통 유약은 관계가 없지만 진사유약이나 결정유약 같은 것은 냉각할 때 그것이 몇 도에서 얼마나 유지시켜주냐에 따라서 진사의 색상이나 결정의 발색이나 또는 크기 같은 것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유약은 냉각 조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도자기 유약을 결정하는 인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약해 볼 것 같으면 우선 원하는 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유약을 사용할 소지를 갖다가 결정한 다음에 그 소지를 가지고서 실험을 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송 조건을 확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분위기로 어떤 승원 속도로서 몇 도에서 녹는 유약을 만들 것인지 하는 것을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이것을 갖다 기초로 해가지고서 유약을 조합해서 원하는 유약을 개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하는 유약을 만들기 위해서 유약에 사용되는 각 원료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